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7일 저녁 6시 13분입니다. 조원일 대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외교부 정책실장이란 요직에 계셨고 베트남 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요사이는 나라를 사랑하는 외교관 모임을 주도하시면서 적기에 아주 정확한 성명서를 발표를 해가지고 이 정권의 외교 실책을 전문적으로 지적하고 계시는 분인데, 중국의 폭압적인 패권주의를 타도하자라는 아주 경문 같은 글을 보내오셔가지고 조갑제닷컴에 올려놓았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원일 대사는 베트남 대사를 역임을 하면서 느꼈던 베트남의 중국에 대한 자주정신을 사석에서 여러 번 강조하시면서 한국 좌파 정권의 사대주의적, 특히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적 외교정책, 그리고 일본과 미국에 대한 무리한 일종의 종족주의적인, 이건 뭐 민족주의에도 들지 못하죠. 그런 아집을 비판하는 분인데, 요사이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공개석상에서 좀 기이한 발언을 했어요.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가 되면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으면 어떻겠느냐.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이 집권 세력의 심장부에 영혼이 망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합니다. 이건 뭐 논리로도 따질 일이 아니죠. 이것은 아마 초등학교 학생에게 물어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아마 달려들 겁니다. 유치원생도 그럴지 몰라요. 어떻게 독재 국가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조선조로 돌아가서 중국에 사대하는 조공 외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이라면 당장 문정인 씨를 해임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같은 뜻이거든요. 그 같은 뜻이면 그 가공할 사태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게 우리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와 다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부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 한미일동맹을 파괴하는 이 양쪽의 반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원일 대사의 전문적인 견해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의 일방주의를 규탄한다. 전체주의 중국은 개인의 인권을 경시할 뿐만 아니라 국가 주권, 영토, 해양 주권, 항행의 자유 등에 관한 유엔 헌장과 국제법 질서를 배관시하고 정글의 법칙으로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은 전근대적인 중화사상을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반문명적 이기주의에 집착하여 주변 국가들의 주권과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나라의 선진 기술을 탈취하거나 도용하는 등 범죄적 행위도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동아시아 각국의 영토와 해양을 자국의 영향력 하에 두기 위해 소위 도련선을 설정하는 한편, 도련선은 섬과 섬을 연결하는 선입니다. 1대1로 정책으로 수많은 국가의 주권과 경제를 훼손시킴으로써 평화로운 지역 정세를 파괴하고 많은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은 남진아해에서 유엔 해양법이 보장하는 항행의 자유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활적인 국제무역 항로를 차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유항행의 원칙 파괴는 전 세계에 대한 도전이다. 중국이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장악하고 우리나라를 복속시키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조공시대로 회귀하여 종주국, 속국 관계로 역사를 후퇴시키겠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다. 중국은 한반도 서해를
한국과 중국이 균등하게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제해양법을 준수하지 않고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위 대국 이론을 주장하면서 이 해역 대부분을 차지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동해와 서해의 우리 해역을 중국 관할로 만들고 미국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가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해역이나 공역을 국제법과 관례를 여러 차례 무시하면서 불법적으로 침입하였다.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인도, 베트남, 호주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패권을 축구하려는 중국의 관계를 타파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이 우리의 주권과 자유권을 무시하고 사드 추가 불배치, MD 미사일 디펜스 불가입, 한미일 삼국 협력체제 불추구 등 소위 삼불 정책을 우리에게 강요한 것은 이웃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존엄을 무시한 무도한 행위다. 부정선거로 선출되었다는 의혹이 들끓고 있고 수많은 탄핵 사유를 축적해 오고 있는 현 정부는 정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어 중국에 대해 이와 같이 약속한 것들은 모두 원천무효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래, 정통성 없는 정권이 중국에 약속한 이거 주권 위반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정권이 바뀐 다음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한국, 일본, 괌을 향해 약 1500 내지 2000기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한반도 서해 인근 지역 및 북한 접경지대에 배치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행동은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스스로가 비난한 바로 그 일방주의의 전형적 행동이다. 자기들은 일방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우리에게 사드 배치하지 말라는 억지를 쓰고 있고, 여기에 좌파 정권이 비겁하게 굴종하고 있다 이겁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분노해야 되는데, 문재인 지지 세력은 문재인 정권이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외교랍니다. 외교. 굴종 외교를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노예의식을 가진 국민이 이렇게 많은가 합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중거리 미사일과 사드 배치 반대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배치한 중단거리 미사일을 먼저 철수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우선적으로 제거하도록 북한에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이러한 군비 경쟁을 조속히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중국은 과거 동남아에서 했던 것이나 최근 아프리카 등에서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일종의 이민 정책으로 다수의 중국인들을 우리나라에 의도적으로 이주시키고 있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유, 인권과 국가 주권을 훼손한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다. 급기야 최근 다수 중국 유학생들이 우리 대학생들에게 테러 행위를 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이를 주한 중국 대사관이 두둔하는 것은 우리의 영토 주권과 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비외교적인 행위로서 우리 치안 당국은 해당 유학생들을 법에 따라 모두 구속하거나 추방시켜야 한다. 지금의 국제 판도는 구한말 시기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무역 강국으로 성장하여 강력한 국력을 과시하면서 한미일 간 삼각 협력 체제까지 갖추고 있어 우리 주권을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70년간 우리 경제가 수백 배 증가하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이러한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는 결코 쉽게 붕괴될 수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최근 일각에서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중국을 이에 대체하자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하는 자들이 있으나, 이것은 조선조와 같이 중국을 종주국으로 삼고 우리가 다시 속국이 됨으로써 중국의 패권주의 밑에서 노예의 질곡을 짊어지려고 자청하는 행동임을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최근 홍콩의 반정부 자유화 시위는 중국이 종래 주장해오던 일국 이체제 개념이 실제로는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며 공산주의자들이 선전선동책의 하나로 악용해왔던 언어 유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 연방제도 일국 이체제와 근본적으로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선동책의 하나에 불과하며, 그것이 실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뢰와 같이 환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하루빨리 깨닫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얼마 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고백한 대로 중국은 수많은 개발도상국 중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자기 분수를 알고 미국을 위시한 다수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적 안보 경제 질서에 순응하면서 선진 문화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그들과 이웃 국가들에 대한 최선의 선택임을 조속히 깨달아 불량 국가의 오명을 벗기 바란다. 조원일 대사가 아주 종합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중국 문제를 근사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논설이나 논평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역시 외교 현장에 계셨던 분, 더구나 베트남 대사를 했던 분의 정말 잘 쓴 글이니까 이것을 프린트해 가지고 많이 돌려보시면서 중국이란 존재는 우리에게 무슨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중국에 예속되었을 때 우리는 쇠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 미국과 손잡았을 때 이런 근사한 나라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외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입니다. 중국과 동맹을 맺으면 우리는 조선조로 돌아갑니다. 그러려는 세력을 이번 총선 때 심판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